반갑습니다. 페리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충렬고등학교와 반여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총 문제수입니다. 충렬고등학교와 반여고등학교의 총 문제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두 번째는 시험 범위.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들에게는 시험 범위가 많으면 이걸 다 어떻게 막 이렇게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시험 범위가 작다고 해서 시험이 쉽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시험 범위가 어느 학교가 더 많이 나오는지. 세 번째는 영역별 문제수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시험을 분석을 할 때 단어, 문법, 말하기, 독해 이렇게 나오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이 말하기 부분이 잘 없어요. 그 학교 수업 시간에도 말하기를 잘 수업을 안 하시기 때문에 크게는 단어, 문법, 독해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일단 마지막은 고득점 문제들. 하나 틀리면 나락가는 문제들. 이 내신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한 문제가. 그래서 보통 6점 이상의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자, 첫 번째. 자, 이 객관식과 주관식은 이렇게 고등학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객관식이 70점, 주관식이 30점 이렇게 나눠져 있죠. 특이점을 보시면 충렬고등학교는 70점을 20문제에서 내시는 거고 반여고등학교는 70점을 26문제에서 냅니다. 주관식은 똑같으니까. 이 말은 뭐죠? 반여고등학교가 문제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문제수가 많으면 어려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시험을 분석을 해보면 이 객관식 문제가 20문제인 충렬고 문제는 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문제가 영어로 돼 있다든지. 근데 만약에 반영어 문제는 문제가 한글로 돼 있으면 하나를 푸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충렬고 문제가 영어로 돼 있으면 해석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수로 난이도를 나누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시험 범위 가볼까요?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두 학교 다. 교과서 2과 정도 들어가고요. 모의고사는 2개년이 들어갑니다. 올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작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게 모의고사가 무슨 말이냐면 2022년 11월, 2021년 11월 이렇게 2개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여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거 아니면 2021년 거 이렇게 2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출제자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른 겁니다. 하지만 충렬고 반여고가 시험 범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정도면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 영역별 문제수 가봅니다. 단어, 문법, 독해 이렇게 나왔을 때 충렬고 반여고 둘 다 독보적으로 독해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어 몇 번을 강조해야 되죠? 단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까지는 단어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중학교까지는 문법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문법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교의 등급이 바뀌거든요. 영어 등급이 ABC 등급이 바뀔 수 있는데 고등학교부터는 말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단어예요. 단어를 잘 못해요 하면은 일단 3등급 이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어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백 개씩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어를 그냥 매일,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매일 30개, 3, 40개만 할 수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스펠링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 스펠링까지 다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스펠링 아니에요. 중학교도 스펠링 안 하셔도 돼요. 잠깐 말씀드리면 중학교 문제는 교과서를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있는 스펠링만 외우면 되고 고등학교는 스펠링 쓰는 시험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뜻만 알면 돼요. 뜻만. 단어를 보고 무슨 뜻이냐. 개수의 문제라는 거죠. 양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 40개만 꾸준하게 하면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수능 칠 때까지.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단어 30개로 수능 칠 때까지 매일 할 수 있어? 힘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만약에 단어 200개씩 2달 동안 해요. 그게 더 어려워요. 30개씩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난 아침에 잘 되니까 단어 30개, 30개, 30개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요. 200개를 오늘 외우겠다.
못할 거 아는데 왜 그래요? 그냥 30개, 40개를 매일 하시는 거. 아시겠죠? 뒤로 볼까요? 비슷하죠? 자, 독해 부분이 56.9점, 그 다음에 56.9점 맞죠? 그 다음에 반역어는 55.7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고득점 문제 가봅니다. 충혈고 문제네요. 6점짜리고요. 한글로 답하기, 당연히 고득점이죠. 한글을, 이게 제가 여기 문제가 잘못됐네요. 다시 볼게요. 한글로 답하기. 각각이 이 문제들이 한 영어 문장의 내용이어야 되고, 즉, 한 문장의 내용을 나눠서 2개, 3개의 답으로 쓸 경우 하나만 답으로 인정하고 문장의 일부를 적으며 부분 점수를 준다. 잠을 충분히 잘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세 문장으로 찾으시오. 한글로 쓰는 문제입니다. 쉽죠?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쓰는 건 어렵잖아요. 한글을 영어로 쓰는 건 어렵지만 영어를 한글로 쓰는 거는 그거보다 쉬워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 지문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하고 이거에 맞게 한글로 쓰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진짜 고마운 문제죠. 고등학교에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고마운 거죠.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글을 영어로 쓰는 거는 고난도예요. 어렵잖아요. 한글을 영어로 쓰는 거는. 근데 영어를 한글로 하는 거는 그나마 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본문에 있는 걸 해석하고 그 해석을 이렇게 이 조건에 맞게 쓰는 겁니다. 세 개를. 자, 그다음. 자, 또 충혈고 문제입니다. 이 밤하늘을 관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을 준 내용 두 가지를 문장 단위로 찾아서 한글로 쓸 것. 진짜 고맙죠. 충혈고는 지금 계속 영어 문장을 한글로 쓰는 걸 좋아요. 진짜 고마운 거죠. 부분점 주신다는 거. 밤하늘을 관찰하는 것은 뭐뭐뭐뭐다. 이거를 내용 2가지를 쓰라는 거죠. 해석을 하라는 거죠. 이거는 고등부 문제에서는 정말 고마운 문제입니다. 영어를 한글로 쓰는 거. 그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자, 반역어 문제입니다. Complete the blog post using the information from the table in A. 자, 문제부터 영어로 주셨어요. 오 마이 갓. 대충 때려 맞출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황하긴 하겠죠. 문제가 영어니까. 그죠? 일단 문제를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단 7점에서 7점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 무너지고 그죠? 5점 이상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조건이 오마이갓 정답으로 인정되는 어구 4개가 정확하면 4점이고 인정된 어구 1개당 1점씩 줄 거고 정확한 문장 쓰면 3점이고 어법으로 있으면 0.5점씩 감점이고 이 되게 무서운 말을 막 써두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본문 안에 있는 교과서나 이런 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빈칸을 뻥 비워두신 거예요. 여기 채워 이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그 부교재나 이런 모의고사들은 문장을 통으로 외울 수가 없어요. 몇 개겠어요. 이게 지금 문장이 몇 개겠어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만약에 한 과에 50문장이라고 치면 이 100문장에 그 모의고사까지 더하면 최소 300문장이 넘어가는데 그걸 다 외울 순 없어요. 물론 외우는 지니어스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걔네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문장을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7점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이 문장을 계속 보면 몇 개의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의 평소 이 영어 작문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통으로 외우긴 어려워요.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아,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뻥 문장을 비워놨다. 근데 다행히도 또 그 뻥 문장 비워둔 게 아무거나 비워두시진 않고 중요한 문장들이에요. 문장의 주제라든지 핵심 문장들. 그런 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득점 문제 반여고. 다음 질문에 맞는 답을 조건에 맞게 2개 작성하세요. What is the cause of the word hunger? 이렇게 영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 본문인데 본무라고 돼 있네요. 본문에 주어진 단어로만 써야 되고 어형을 변화할 수 있고 10단어 이내의 단어를 사용해서 써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본문을 다 해석을 해서
What is cause? 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월드 헝거의 원인이 뭐냐? 이거를 풀 센텐스로 쓸 수 있냐는 거죠. 이것도 처음부터 풀 센텐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드 헝거가 이 식량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한번 영어로 써보고 진짜 고맙게도 위에 몇 단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가져와서 써요. 가져와서 쓰고 그거를 이렇게 본문에 주어진 단어 쓰고 10단어 이내니까 어떻게든지 얘를 10단어로 늘리든 10단어로 줄이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조건만 맞으면 점수를 준다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저와 같이 정말 애쓰셨습니다.